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재 선고 이상 징후. 아마 이번에 이제 탄핵 정국 그것을 통과하면서 이제 국힘당의 국회의원들도 덕실이 많이 나누어졌죠. 이제 그 가운데서 안철수 씨, 한동훈 씨가 가장 큰 이제 손해를 본 사람들이죠. 탄핵 찬성 쪽에 서면서 오세훈 씨도 상당 부분 이렇게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판을 걸어쳐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탄핵 찬성파에 분류되면서 이제 앞으로 정치 행보에서도 상당한 그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상황까지 간 거지 않습니까? 오세훈 씨는 또 법조인 변호사 출신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런 네트워크망을 통해 가지고 입수하는 정보들이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씨가 한 이야기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밤입니다. 밤 23시 7분 정도에 이렇게 오른 기사니까 오세훈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 이상 징후 기각 이명 각하 일명 예측 이렇게 나온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가운데서 세 분은 아주 어느 분인지 뭐 여러분 다 짐작하시죠. 그런 분들은 뭐 확고한 입장이 아마 서 있는 모양입니다. 기각 2명 각하 1명.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오세훈 서울시장 입을 통해서 나왔고 또 본인의 정치 행보에서 가장 큰 덕실이 갈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좀 둘 만한 그런 정보인 거죠. 이렇게 판세 분석을 잘했으면 오세훈 씨가 상당히 이번에 이익을 누렸을 건데 그 엉터리 판세 분석을 하면서 그냥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면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오명을 갖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이상징후다. 우리한테는 당연한 건데 본인한테는 이상징후인 거죠.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탄핵 찬성 쪽에 배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속내가 이제 드러난 겁니다. 본인이 볼 때는 이상징후라는 거죠. 일반 시민들이 건강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한 일인데 오세훈 시장한테는 이상징후인 겁니다. 당초보다 이것도 중요한 이야기죠.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본인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은 거죠. 그래서 비교적 그래도 참 나경원 의원이 사람이 참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윤상현 의원이 참 사람이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던 겁니다. 이제 그분들은 원칙론을 고수했던 거죠. 본인의 정치적 이해덕실을 떠나가지고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뭐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김기현 후보를 대통령실에서 밀었기 때문에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로를 거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평가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 양반 그래도 참 사람이 반듯하구나. 윤상현 의원을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본인 예상과 틀렸다는 거죠. 본인이 예상이 틀렸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늦어지는 것은 이상징후다.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닌데 본인한테는 이상징후인 겁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손해를 본 거죠. 너무나 얍삽하게 그렇게 처신하다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선고 지연 상황을 고려할 때 기각 쪽은 2분, 각하 쪽은 1분 정도 계시지 않나. 진행자가 오세훈 시장에게
탄핵 찬성파로 알려졌다는 점을 언급하자 탄핵 소추를 하되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고 당시 페이스북에 썼는데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은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을 탄핵 산인방으로 이렇게 꼽는데 주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번에 그냥 헛발질기를 한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판단을 결정적인 시기에 판단을 참 잘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든 간에 뭐 본인이 아무리 지금 와가지고 나는 탄핵 찬성한 거가 없고 탄핵 소추를 하되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고 뭐 탄핵 당론으로 하든 아니면 뭐 그냥 자유투표로 하든 간에 결국은 오세훈 씨가 탄핵에 찬성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뭐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어제 여러분들 제가 재판관들이 과연 목숨을 걸 수 있겠냐. 아무리 이제 좌파 진영의 은혜를 입고 또 좌파 진영이 집권하게 되면 덕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런 덕실 관계니까 잘못하면 본인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잃을 수 있는 이 목숨까지는 걸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제 아시아투데이가 여러분들 보도했던 헌재 판결이 금주 중에 각하나 내주에 기각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의 진퇴 여부와 관련해서는 덕실을 계산하죠. 이 사람들은.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데 본인의 경력 전부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바보천치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 계산을 했어요. 여러분들 본인이 그것을 법논리를 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든 간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인용 쪽에 판결을 내린 것은 뭐 너무나 위험하고 잘못하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것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뭐 이쪽 저쪽 눈치를 보고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용이 내려질 가능성이 좀 낮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언급해야 될 것은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눈에 이익이 가려가지고 미치면은 뭐 그냥 인용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설문조사를 각하 기각 인용 가운데 여러분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8만 8천 명 8만 8천 명 여러분들 참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선고 임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소각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각하 이게 89%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성은 없지만 한 9만 명 정도가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조사인 거죠. 그다음에 기각이 9% 두 개 합치게 되면은 뭐 98% 정도 99%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인용이 2%니까 뭐 1점 몇 프로 정도 나오겠죠. 잘 모르겠다가 여러분들 1%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8만 8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표본수인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이런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인용을 선고할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이 이석우 변호사가 인용을 높게 보는 것을 공소 사실을 80% 삭제한 것은 실체 판단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중대한 위법이다. 그래서 소 자체가 여러분들 구성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에 뭐 한 분께서 사건 심리를 다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각하가 내려질 가능성이 낮다고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석우 변호사가 충분한 심리를 거치고도 각하 기각 인용을 다 내릴 수 있는 것이 헌재다. 심리를 했다고 해서 각하를 여러분들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 그래 당신이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뭐 이렇게 보는데 그래도 뭐 사람이 합리적인 면이 다수가 있지만 또 비합리적인 면이 다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헌재 결정에 대해서 성복 운운하는 언론사 사설도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힘당이 성복하다고 말했는데 그거는 뭐 당신들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 국민들이 결정할 사안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석우 변호사도 완전히 인용이 내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거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